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벌써 6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고수에서 고를 맡고 있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고수의 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도 저희 사옥에 왔고 그러니까 점심 때문에 또 이제 오늘도 또, 왔고 이 정도면 뭐 신동아 직원 된 저희 느낌입니다. 집에 부모님께 진짜. 가서는 취업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치 생활 한 10년 만에 드디어 제가 예. 또 정규직 일자리를 거의 바라볼 수 있게 됐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기 혹시 광화문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이 충정로죠. 있고요. 예. 충정로가 참 서울에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반응을 얻으면서 네. 그래서 5회까지 조회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사회 천하람 변호사 편의 댓글을 좀 봤거든요.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의도 고수 최고 하트. 와,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아. 이런 분이 벌써 계셨나? 네. 근데 아래 한 세 줄이 적혀 있어요. 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언론이 온통 한동훈 위원장만 띄워주는데 한 위원장만큼 언론사가 띄워주면 네. 물속에 있는 돌도 뜨겠다. 그래서 개혁신당도 띄워달라 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개혁신당 사람 출연시켜줘서 고맙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저희가 개혁신당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뜨고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물속에 있는 돌로 시작했으나 지금 약간 물 바깥으로 나온 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띄워주시면 저희가 개혁신당이건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많은 분들 모셔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만 달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오늘은 진짜 엄청난 분을 모셨어요. 네. 엄청난 분을 모셨고 저는 이분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평론계 피광 통키다. 네, 피광 통키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평론계 호날두 하려고 했다가 호날두가 요새 욕을 많이 먹어서 민심이 안 좋잖아요. 네, 민심이 안 호날두는. 좋아서 네. 평론계 피광 통키라고 했는데요. 자,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여기 좀 익숙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군대에 있을 때 예. 다른 사람들은 이 경례를 할 때 예. 충성이래요. 충. 저는 충정. 예. 이 충정로에 대한 정말 끝없는 사랑, 예. 무한 사랑, 예. 엔드리스 러브, 아. my endless love. 바로 이제 예. 충정로 되는 거죠. 혹시 충정로와 충무를 헷갈리시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충무는 예전에 국가대표 2팀이 충무였어요. 예. 1팀이 화랑. 예. 이게 요즘에 차은우 이야기를 하면 공천을 받고 예. 차은우보다 누가 더 잘생겼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예. 이게 과연 이게 공천인지 무슨 천인지 날벼락천인지 이게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다고 제가 왜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 공천 받는 건데 예. 저도 예. 지금 영등포 사실 영등포 아직 공천이 안 끝난 데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답답한 마음에 예. 제가 드리는 거죠.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방송하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 별명이 되게 많으세요. 피광 통키도 있고 배추도사, 네. 초사이언, 베지터. 가장 좋아하는 별명? 다른 것보다도 저는 제 별명이 차은우는 아닙니다. 예. 근데 피광 통키다, 잔디 인형이다, 뭐 베지터다. 이것도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드래곤볼에 나오는 이 머리를 삐죽삐죽 노란 머리를 세운 캐릭터가 베지터예요. 예. 우리 배씨의 제 배씨잖아요. 배씨의 일대 조상이 베지타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운명이구나. 저는 받아들이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베트남이시겠어요? 베네수엘라도 네. 그렇게 접근하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배트맨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닮은 사람은 따로 있긴 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홍진마오. 홍금보. 홍콩하고 같다. 예. 그러니까 제가 중국만 가면 홍콩만 가면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봐. 사인 받으려고. 쳐다보면서 네.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네. 우리 이동수 대표도 살짝 중국 남방계야. 맞아, 약간 근데 그쪽에 있어요. 제가 예. 이렇게 홍콩을 가면 난리가 나 홍콩 사람인 줄 알아. 예. 외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한테 자꾸 내 선물 말았으면 나를 와서 니부동 하부 와서 뭐 이런 분들. 풍천 약간 시진핑 주석도 좀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이제 중국과 한국에서 싱하이밍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중국과 한국에서 상당히 소구력을 높일 수 있는 외모를 가지셨다 이렇게 예. 제가 해석을 해보고 저희가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와 전략을 30년 동안 다뤄오신 전문가세요. 그 어디서 제가 방송이었나요?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대학 네. 전에과 나오셨잖아요. 예. 대학 때부터 정치를 들여다봤다. 더 먼저는 제가
87년 대선 유세장도 직접 찾아갔어요. 근데 고등학생이시잖아요. 고등학생 때도. 그때 이 끓는 피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DJ의 유세장, 노태우 유세장, YS 유세장을 다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 그 DJ, 내가 지금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고 수평에서 정강유착을 하자는 거야. 정말 이 마음이 찍어버려. 그러면 우리 YS가 학살의 전두환이를 종식시킬 사람이 누굽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노태우 후보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 노태우 믿어주세요. 보통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이 대선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무조건 하고 정치학과나 외교학과를 가겠다. 그렇게 항상 제가 서툴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데이터를 연구하셨으나 지금까지 데이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베지터 드래곤볼 지금 이런 얘기 마무리를 좀 이제 금방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막 게시판에 보니까 마무리하라고 지금. 댓글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해라. 이런 게 들리긴 더 볼 하는데. 거 없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그럼요. 쪽쪽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보내드리면 좀 너무 아쉽고 데이터를 얘기하니까 제가 본격 대화에 앞서서 궁금한 게 그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론조사 업체 하나를 나중에 배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리서치 DNA. 그래서 이 업체가 이제 일부 비명계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의 이름을 뺀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후였습니다. 근데 일단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이 과정이 좀 일반적인 과정인지 궁금하거든요. 듣보잡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30년 동안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사회사에 20년 넘게 일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여론조사, 특히 이제 공천과 관련된 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절차성, 두 번째는 투명성, 세 번째는 공신성이에요. 자, 지금 뭐 문화일보인가요? 물론 뭐 우리 사실은 더 먼저 파악을 한 것은 우리 동아일보겠죠. 신동아겠죠. 맞습니다. 주간동아겠죠. 알고 있었지만 안 썼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알면서 썼어야 돼. 절제하는 다음부터 꼭 써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선정된 조사기관들이 T브리지다, 뭐 우리 리서치다,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무슨 선정됐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선정된 데가 리서치 DNA다. 그러면 왜 추가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추가로 선정되고 났어도 한 개 조사기관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올해 추가 선정된 회사가 지난해 연말에 11월 12월에 조사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중요 조사들이 다 들어갔어. 공천의 결정적인 영. 지금 2월 달에 공천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뭔가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동수 대표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조사기관들이 있어요. 방송사 출고조사도 하고 자주 하는 데도 언론의 있죠. 정기지표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리서치, 케이스대 리서치, 리서치 RNA, 리서치 리서치 너무 많아.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공정, 리서치 RNA, 우리한테 익숙한 갤럽도 있고. 왜 이 회사들은 한 군데도 없죠? 저도 그게 제일 의아하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선정 조건이 뭐였는지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왜 추가 선정이 됐는지, 왜 전화면접 조사, 국민의힘은 지금 전화면접 조사를 한다는데 왜 굳이 ARS를 해야 되는지, 돈 때문에 비용이 싸서 그렇다면 왜 하도 많고 많은 조사 중에서 왜 이 회사가 조사되는지, 이 조사의 경영진은 누구인지, 혹시 민주당이랑 관련된 것은 아닌 건지, 심지어는 리서치 DNA 추가 선정됐다는 회사는 성남시에 조사를 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의혹스러운 점도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우리 고행크께서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해는 팔고 이해는 사라. 더군다나 경선 여론조사 지금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이 절차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만한 일이에요. 왜? 오해 살 일을 잔뜩 벌려놓고 믿어주세요. 우리가 제대로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절차를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그럼 투명하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밝혀라 그랬는데 못 밝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리서치 DNA를 조사해서 그럼 배제하라.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죠? 아,
조사 기간은 배제를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사를 30년 데이터를 30년 분석해 저도 이건 말도 안 되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고 의상실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차은우만 이야기할 걸 차은우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 우리 대표님이 더 잘생기셨어요만 말씀드리면 윤리 점수 빵점도 안 받는 건데 박용진이 제 친구인데 제가 용진이한테 몇 달 전에 내가 통화했던 기억이 나요. 예. 야, 너 자꾸 그렇게 까불다가 야, 너 공천 받겠냐? 너 자꾸 뭐 대선 후보 나간다 그러고 너 전당 당대표 나간다. 야, 그걸 지금 뭐 개딸들이 수박 걷어내기 바쁜데 너 될 것 같아? 야, 몸 조심해. 그랬더니 아이 뭔 소리야? 뭐 민주당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 민주당은 말이야 그 정도로 구멍난 정당이 아니야. 그 정도로 부실한 정당이 아니야. 양심이 있어.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아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질질 끌다가 무슨 대선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내 수학 점수가 45점인 걸 어떻게 해?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대학 때도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저 D학점을 좀 싫어. C학점은 어떻게 안 되겠어요? 교수님 제가 노래도 부를게요. 신난다 뭐 이렇게 해도 교수님이 야 안 돼. 이 지금 네가 써온 그 충분히 그 영향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억울해도 교수님이 야속하지만 받아들여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윤리 점수를 빵점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윤리 점수 빵점 줬다면 박용진 빵점, 김영주 빵점, 윤영찬 빵점 다 빵점이니까 그러면 100점 받은 사람 누구야? 이재명 대표는 몇 점이에요? 정성훈 몇 점이야? 정청래는 몇 점이야? 이른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끌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여전사 3인방 그래서는 추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추미애, 전현희, 리현주. 그러니까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임 전 실장을 왜 끌어내? 아니 경선 붙여서 경선에서 역량이 모자라면 당원이나 주민들의 평가를 못 받으면 끌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 경선 붙이면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민주당에 입성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재판 리스크로 깜빵하게 되면 순식간에 임종석이 중심에 서는 거예요. 임종석이 이제 민주당의 중심으로 와버리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다음 대선 위치가 흔들흔들해지거든요. 야, 경쟁자를 다 끌어내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해는 팔고 이해는 사랑. 그러니까 지금 사당화 된다고 해서 이른바 경쟁자들 친문을 다 끌어낸다. 그 다음에 대장동 변호인단은 지금 대거 공천 몰망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게 뭐 여론조사인지 무슨 조사인지 알 길도 없어요. 미스터리야. 말 그대로 미스터리 제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스터리 제명 되는 거죠. 자 지금 파도와 같이 지금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이렇게 어느 틈을 치고 들어가야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었는데 뒤에 질문할 거를 뭐 마치 예상 답변 하듯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임종석 실장 어쨌든 컷오프 됐고 배제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세력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는 그냥 선언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굉장히 뭐 저 사람이 허실실하게 개그 코드로 무장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두 번째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진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아빠가 처음 들었다가 좀 놀랐다.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보다가 깜짝 놀래고 온 가족이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유튜브가 이제 제 유튜브인데 그 말은 이제 정보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천 사항을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말 그대로 막장 공천 파장인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없는데 왜 이럴까? 총선 승리가 목적은 아닐까? 총선 승리가 목적이 아닌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핵심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럴까? 이건 말 그대로 이재명이 사는 총선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사는 총선이 아니라 이사총이 되는 거야. 이재명이 사는 총선인 거죠. 이사총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마총은 들어봤지만 이사총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사는 총선인 거예요. 이재명만 사는 총선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만?
끼어들지 말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쟁자를 다 걷어내잖아요. 근데 이 경쟁자의 구도를 보시면 현실의 경쟁자도 그렇지만 미래의 경쟁자. 임종석 실장. 더 깜짝 놀라는 건 과거의 경쟁자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는 사람은 차은우를 이야기한 안기령이밖에 없어요. 대변인 됐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앞으로 공천 코드는 차은우야. 이사총 차은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채널 A 드라마가 떠야 되는데 예. MBC는 큰일 났어. 지금 차은우 신작 드라마 나오는데 예, 예. 우리 성우 형님, 형수님 김남주 배우도 나오는데 이게 차은우가 뭐야? 그러면 차은우 배우 얼굴 보면 우리 팬덤들 전 세계 팬덤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K 콘텐츠에 엄청난 타격입니까? 차은우 배우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 얼굴을 생각. 아니 그 모든 것이 누구 탓이에요? 아니 단 하나 이유를 모르겠어. 단수 공천을 받은. 지금 보면은 임종석 걷어냈죠. 지금 이광재 분당 갑 전 의원은 분당으로 보냈죠. 분당 갑이 쉬운 데예요. 지금 막 험지죠, 험지. 성남 시민들도 우리 시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 사회에 대장동이 있었어. 성남 시민들이 놀랄 노짜요. 성남 FC가 그런 구단이었어. 백현동이야. 놀랄 노짜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유 강재 형님 제가 다 잘라냈는데 형님은 분당 보내드릴게요. 분당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철수 의원이 하는 이야기 차도 사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경쟁자가 될 사람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이인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김경수는 벌써 뭐 지금 멀리 가 있죠. 게다가 조국 신당이 접근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아유 같이 못합니다. 어떻게 같이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환대를 했습니까? 지난 2월 4일 그 정말 추미애 취임새도 아니야. 취임 대막장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을 잡을 거라고 평산을 간 거야. 양산의 평산, 산산으로 간 거죠. 가서 정말 이 뭐 화력을 보여준 건 지도부를 다 내려갔잖아요. 문 전 대통령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시면 재미없습니다. 그때 막 고민정 전 의원이 고민정 의원이죠.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벌써 사퇴 안 하셨어요. 최고위원만 안 됩니다. 사퇴했어요. 예, 고민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런데 바로 문 전 대통령 쪽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 왼쪽에는 고민정 이쪽은 막 버글버글해. 막 김두관, 뭐 정청래 다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해.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하나만 봤어. 우리 새끼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어허, 아이고 상처가 깊어요. 아이고 눈에 보이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두 손으로 포옹을 해요.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환대를 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죠. 아이 진짜 공천이 있다. 근데 이제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이 또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이른바 친문계를 위해서 해서 막 선물도 그때 준 것 같아 뭐 하나씩 들고 가 보니까 갈 때 보니까 과하지옥이죠. 과지옥이 됐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았죠. 그래서 뭐 고민정은 됐잖아. 나중에 받았는데 임종석 잘라내지 이걸 보면서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 기자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역대 민주당이 네. 선거에 승리할 때는 낙동강이 좋아. 맞아요. 예. 낙동강 벨트가 꽉 움켜쥐어. 많이 풀어졌다. 그다음에 꽉 움켜져. 그래서 여러 의석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지금 지지율이 지금 서울신문과 한국갤럽을 보더라도 48대 국민의힘 대 민주당은 20%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비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낙동강에 전재수 내 친구죠. 최인호 그 다음에 또 양산의 김두관 김해의 민홍철 김정호 다 지금 비명을 지금 지르고 있는 비명이 아니더라도 뛰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민주당 지지율이 막장 공천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가면 후보들이 아무리 팀들 손가락질 아이 너도 공천 받은 게 차은우 그 이야기에서 공천 받았어?
비아냥 그림밖에 안 돼요. 과거의 민주당의 자산까지도 다 잘라냅니다.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라는 평가가 중도층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우리가 대통령 평가하면 가장 많이 이 평가받는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온 사람 누구예요? 두 사람 아니에요. 김대중, 노무현, 보수 쪽에는 박정희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대중 30 잘라내.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까지 와장창 잘라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사위인 가족이잖아. 곽상원 변호사. 지금 가족이 아니어서 못 받는 거예요. 제 분석이죠. 예. 곽상원까지 잘라내면 당장 엄청나게 흥분할 사람 누구예요? 권양수 여사.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사회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래 버리면 정말 곤란해지는 거죠. 그건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은 무서운 거예요. 노무현의 네. 정치적인 이 유사는 무서운 거야. 이광재도 근데- 공천 줬으니까. 그렇죠. 문재인은 마구잡이 잘라내는 거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가가 대통령 지지율은 높았을지 몰라도 지금 그 정도 파괴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겠죠. 와 높지가 않네. 이러면서 이제 딱 그래도 내가 조금 참아야 될 사람은 누구누구다 정도 노무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경쟁자가 될 사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다 잘라냈어.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잘라내야 될 사람도 가능한 한 최대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겨두질 않아. 노무현 전 대통령도 4위 정도는 공천을 해줬지만 나머지는 없어요. 이건 아닐 줄 알았어. 이해찬도 잘랐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임종석까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같은 또 운동권이죠. 임종석 정도는 좀 생각을 다시 그렇게 막 격분했다는 이야기도 보도가 돼서 나와요. 나왔죠. 예. 그런데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이제 이해찬도 고만 형님 좀 고만 이제 됐어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자영업층이 누구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택시 기사분들도 지금 자꾸 외부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게이트 키핑 여론전을 해서 미용사나 이런 분들은 택시 기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해요. 지금 자영업에서 여론조사 차이가 결과 차이가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공천도 그렇고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게 한동훈 위원장하고 계속 비교평가되는 조사에서 계속 밀려. 한 위원장이 무슨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나요? 근데 이 사람한테 계속 밀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의힘 공천도 그렇게 뭐 대단할지는 몰라도 민주당 공천을 이렇게 할 거는 응감생심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의 경쟁자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 없으니까 뭐 지금 이낙연 다 잘라내지 정세균, 김부겸도 다 잘라낸 거예요. 이야기 안 됐잖아. 뭐라고 와서 지금 이따구로 공천할 거면 우리 못 도와주는데 됐어. 나 그래서 내 생각은 다수당이 민주당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사총이야. 이재명이 사는 총선이야. 이런 게 성격이 분명해지다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공천이다. 그러니까 경쟁자 다 끊어내고 또 예전에 막 훈수 들던 사람들 다 끊어내고 이해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딱 중심에 서 있는 내 호위 무사들로만 범벅이 되는 그럼 피범벅이 아니라 호범벅이죠. 호범벅. 호위 무사. 호범벅으로 명범벅으로 가득 내가 채우겠다. 호명범벅.